네, 김학용입니다. 금년도 만 65세 이상 인구가 대략 대한민국 국민의 20%, 2035년에는 30%를 넘게 됩니다. 근데 이 코레일이나 SR 보면은요, 이 고령자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대단히 부족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용자보다는 자기들 위주로다가 편의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동료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국토위 결산 때 원희룡 장관에게 고령층의 명절 비대면 열차표 예매 문제를 지적했는데 대책이 지금까지 세워진 게 없습니다. 아까 동료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른들은 표를 구하려도 이 온라인에 약하고, 또 그리고 전화라도 불통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20%를 직접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없앴는데 코로나가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앱 있죠. 이게 자식들이 부모님 대신 표를 구매해서 드리려고 해도 이 캡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레일 앱은. SR 경우는 캡처는 가능하지만 캡처된 승차권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노인분들은 대개 이제 현금으로다가 표를 사는데, 이 SR 같은 경우는 지연 보상금 보면은요, 일정 시간 늦게 오면은 그 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금 이용 고객들 지급 배상률이 10%도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리저리 피해를 보는 거죠. 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과 함께 그 우리 보좌관들과 같이 그 기차역을 다 나가봤습니다. 화면이 나오겠습니다만요. 아니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째 이렇게 잘 안 보이게 해놨는지, 이게 좀 눈에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상단에 있으니까 제대로다가 어른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시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붙인 표지판도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아니 열차 같은 거 새로 만들 때 좀 LED 좀 큼지막하게 넣던지 해야지, 그렇게 조그맣게 넣어가지고 눈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게끔 저런 식으로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가 했더니, SRT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 기둥에다가 눈높이에 딱 이렇게 보이게끔 해놨고, 또 쉽게 차량 홀수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코레일에서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그런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오랫동안 디자인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번에 국감 하면서 봤더니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포괄적인 디자인 제도를 요새 많이 쓰고 있는데, 한번 좀 용역을 해서라도 고령자들의 편의, 제가 지적한 것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조금 이따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무릎 관절이 안 좋으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작년에 보면은 2,726대 중에서 779대, 그러니까 3대 중에 하나는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는 게 뭐냐? 부품의 마모가 주요 원인인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장이 많이 나는 부품이 많으니까, 그 중국산이니까 미리미리 좀 대량으로 사놨다가 즉시 고쳐라는데도 지금 그것도 시정이 안 돼서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이 고장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고령자 철도 무단 횡단 사상자가 지금 많이 납니다. 최근 5년간 사상자 93명 중에서 60대 이상이 42명, 45%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기차가 들어오기 한 2km 정도 사고가 나는 지점에서 소리가 나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위협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령자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도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철도 도입 지체에 따른 지체 부과금, 아무리 해도 두려워하지를 않고 계속 지체 부과금을 물으면서까지 그 제때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 아십니까? 아니 지금 신규 도입 차량 열차 중에서 1,099량이 납기가 지체돼 있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도 1,811량의 열차가 제때 납기를 못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저가 입찰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선 따고 보고서는 일거리가 많으니까 제때 못한다 이겁니다. 이거 제도 개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인을 좀 더 따져보고 제가 제도 개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9년 8월 감사원이 철도사고 후속 조치로다가 기차 운전실에 CCTV 설치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다가 21년에 노조의 총으로 기존에 설치된 CCTV를 아예 다 띄워버렸습니다. 국민 안전과 연관된 사항이 저는
노조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에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데 사고가 나면 수백 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CCTV를 노조에서 반대한다고 나라의 감사원에서 권고하는 것 갖다가 뛰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문희 사장님, 이거 시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를 기존에 설치한 것도 뛴다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영상 기록 장치가 이제 관련법 개정 시에 설치 추진토록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떼게 된 동기 중에 일부는 열차 운행 기록 장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라는 이제 이런 게 단서가 달리다 보니까 띄었고. 근데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김한영 이사장님, 오늘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했습니다만은 유독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더라고요. 토목직 3급 차장이 공단 관리하는 창고에 진입해가지고 철도용 구리선을 740만 원짜리 훔치지를 않나. 특히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는데 올해 5월 퇴직했고 또 철기공산 출자 회사에 감사로다가 버젓이 재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엉터리냐면요.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라는 게 있는데 글자 하나도 안 걸치고 두 사람이 똑같아. 그냥 베껴가지고서 내는 겁니다. 저는 이 유명무실한 현행 취업 심사제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중징계자가 출자 회사로다 이렇게 재취업을 할 수 있다면은 누가 중개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차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일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개선 방안을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동경정부에서 제대로다가 산하기관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